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처럼 시원하게 뿜어주는 장이 아니네요. 오늘 양지수 모두 다 하락권에서 시작했고요. 아직까지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시간이 갈수록 코스닥이 낙폭을 줄이면서 지금은 약보합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주말 사이에 이런 이슈를 접했어요.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자, 또 10월 한 달 동안 나스닥이 크게 밀리기 시작하자 많은 이들이 투자 대안, 마지막 보루를 잃어버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안을 대신하는 안, 대안 찾기,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사실 대안이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힘들게 시간을 보내왔었죠. 지난주는 그나마 조금 나은 장이었는데요. 지난주의 급등과 또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번 주에는 그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볼 거고요. 오늘은 급등하는 일부 제약주들 보면서 입맛만 다시다 보니까 괜히 좀 씁쓸해지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 나아지고 있는 코스닥 분위기에 기대를 좀 실어보면서 투자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실전 매매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화면을 통해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포트를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시장 무너지면서 많이 흔들린 포트. 일단 지난주 상승에 힘입어 일단 손실폭을 많이 줄여놓긴 했습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챙겨가야 될 것인가. 오늘은 이분들과 고민해보죠. 한국투자증권 이브랜드요.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엑스원 임주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시장 이야기 살짝 나눠볼까요? 박 차장님, 오늘 일단 하락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너무나 강하게 지수가 올라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은 좀 하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요.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금요일 날 하락이 조금 오버슈팅한 거죠.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대화를 할 것 같다라는 이제 소식에 어떻게 보면 루머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곧바로 이제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 소식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사실 시장이 굉장히 목말라 있었죠. 별거 아닌 뉴스에도 야 이거 이제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이런 심리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끝까지 쭉 밀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런 거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애플이 시간외로 7% 방송에서도 이항영 위원인가요? 위원님께서 앞서 언급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우가 변동폭이 300포인트가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그냥 툭 하면 2% 올랐다가 마이너스 1%로 끝나고 그런 어려운 시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뀐 건 없어요. 무역전쟁은 계속 되고 있고요. 관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게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이제 발언이 발단이 됐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시장에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 시장이었다. 무역전쟁과 금리 인상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 변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이제 대화의 실마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들 이제 좀 생각을 해서인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밀당에 강한 사람이에요. 밀었다 당겼다를 굉장히 잘하다.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엄청 걱정을 했었죠. 근데 하루 만에 그걸 뒤엎어버렸습니다. 최악으로 끌고 간 다음에 손바닥을 뒤집으면요. 네. 얻어낼 게 더 많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결국은 해결이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거네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죠. 구체적인 것들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산다거나 아니면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라거나 이런 점들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기대 심리만 가지고 이제 오르기에는 지금 우리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G20 정상회담인데
이게 아직 한 달이나 남은 이슈거든요. 뭐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 살짝 보고 포트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 현재 포트는요. 현대엘리베이터, 일진머티리얼즈, 서울반도체 모두 손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서울반도체를 추가 매수했고요. 30주로 맞춰 놓은 상황, 미실현 손익 한 4만 원 정도. 일단 위탁 순자산은 지난주 상승 덕분에 조금 많이 손실폭을 줄여둔 상황입니다. 임주화 전문가님, 포트 더불어서 이 전략에 대한 이야기 살짝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 제 포트 확인하셨는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뭘 더 어떤 섹터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요. 일단은 제가 저번 주 출연했던 월요일과 거의 동일한 그쵸, 포트폴리오가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신데요. 사실 뭔가 새로운 종목이 있었으면은 제가 뭔가를 점검을 할 텐데 뭐 제가 의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진 머티리얼즈를 조금 약손실일 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서울 반도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추가 매수가 되어 있는데 평단 조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 금요일 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주중으로 조금 이익 보고 정리하실 수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서울 반도체는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일지는 뭐 약손절을 하거나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더 사야 될 것들은 박 차장님이랑 제가 드리는 것 중에 고르시면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려보는데요. 네. 저희 여유 자금이 한 1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과연 어떤 종목을 제시해 주실지 한번 열어볼게요. 두 분의 딱 한 종목 지금 공개합니다. 박정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아프리카 TV, 그리고 임주화 전문가님은 대림산업입니다. 생각보다 시장 대비 실적이 좋게 나온 종목들로 오늘 각각 한 종목씩 가져오셨는데요.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박 차장님, 아프리카 TV부터 먼저 갈게요. 실적이 좋았고 요 며칠 주가 분위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일단 실적이고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아프리카 TV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TV는 정부 규제도 많고 지금 국민들이 비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먹방을 규제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요. 영업이익이 74억 나오면서 전년 대비 52%, 15개 분기 연속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이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어요. 이번에 뭐 월드컵도 있었고 아시안게임 이런 쪽으로 인해서 광고 특수, 광고 효과가 굉장히 좀 좋았었고요. 올 초부터 PC방 사업을 했어요. 오픈 스튜디오라고 해서 PC방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역시 이제 아프리카 TV 하면 가장 많은 컨텐츠 중에, 돈이 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게임이거든요.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거기서 전략도 많이 얻어 가시고 하다 보니까 오픈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게임도 하고 거기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이런 대회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도 있고요. 이제 10월 4분기입니다. 4분기면 조만간 있으면 방학이 오죠. 방학은 게임 하시는 분들, 아프리카 TV 보는 젊은 층들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수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연말 되면 인기 BJ 시상식, 그리고 지스타, 이게 게임 대회거든요. 지스타 이런 것들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정부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별풍선 쏘는 게 규제를 당했어요. 뭐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한 번에 별풍선을 몇 천만 원씩 쏘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규제를 했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정말 극소수고요. 네. 그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유료 아이템 매출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방에 들어가려면 아이템을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뭐 별풍선을 쏜다든지, 이런 아이템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고요. 최근 시장이 급락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부 규제를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15개 분기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주가는 떨어지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낮아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평가일 거고 주가가 싼 상황에서 안 살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아프리카 TV 지금
어린 아이들의 꿈이 인기 유명 BJ가 되는 그런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규제를 받든 뭘 하든 게임 산업이 커왔듯이 이런 아프리카 TV 같은 컨텐츠 사업도 향후 높은 성장률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오늘 뭐 안 좋은 장이지만 그래도 실적 우려도 없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고민스러운 게요. 아프리카 TV 실적도 좋았고 많이 최근에 이목이 쏠리는 것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채팅창에도 글이 올라와 있네요. 유튜브가 대세라는 생각. 요즘 젊은이들의 직장인들의 혹은 뭐 나이 드신 분들까지 전부 다 유튜버로 활동을 하려고 영역을 크게 키우고 이 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과 놓고 봤을 때 아프리카 TV가 어떤 매력을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이번에 실적이 좋았던 건 여러 가지 스포츠 이벤트가 많았었기 때문이다라고 회사 측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뭐 계속해서 유지될지 그 스포츠 이벤트도 뭐 간간히 간헐적으로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유튜브가 더 크니까 그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유튜브랑 이 아프리카 TV는 수익 기반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이제 그 VJ 입장에서는 유튜버는 광고 수익을 내가 컨텐츠를 올리면 거기서 나오는 광고 수익을 하는 거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은 컨텐츠라면 별풍선이라든지 이런 유료 컨텐츠들이 BJ 입장에서는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몇몇 유명 BJ들이 유튜브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대도서관이라든지 윰댕이라든지 뭐 그런 큰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이 넘어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가도 크게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처음 뭐 크게 성장하기에는 뭐 유튜브랑 굉장히 조금 뭐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는 생각도 들고요. 핵심은 이런 이제 컨텐츠 업체들이 크고 있다라는 거, 시장 파이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로 봐야겠죠.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아프리카 TV를 포인트로 잡아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뭐 최근 상승 대비했을 때는 0.8% 양호한 수준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오늘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임주호 전문가님의 종목으로 곧장 가볼까요? 대림산업. 얼마 전에 증권사에서 업종 내 탑픽으로 꼽는다라는 한 리포트가 있었는데 어떤 증권사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해외 쪽에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는 이 분석 내용이 아주 강했습니다. 대림산업, 다른 GS건설을 비롯해서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어떤 점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저렴한 주식이라는 타이틀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만한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크게 보시면은 3분기 실적 예상치를 조금 상회를 하고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된 상태이고요. 매출 역성장 우려로 주가가 좀 부진하면서 내려와 있는데 내년에 매출 저점 이후에 좀 매출액이 크게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12월에 그 전년도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는 전략으로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해외 공사를 할 때 사우디와 이란 수주를 실패를 해서 그동안 좀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었던 거는 오바마 정권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는 사이에서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방향성을 좀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서 미국, 러시아, 동남아, 인도네시아 쪽으로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서 지금 공사 수주가 굉장히 좀 큰 금액으로 지금 수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택 부문 그 원가율 개선 부분인데요. 일단 연중에 가장 낮은 입주 물량으로 준공 정상이 좀 미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부문 원가율 개선되면서 당분간 수익성이 좀 지속될 예정인데요. 몇 개 그 단지들 중에서 제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네. 이편한 세상 춘천 한숲시티 2구역하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주거지역 이 두 곳이 조금 그 수익성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 크게 3분기 누적 신규 수주가 한 4조 원 정도, 연간 목표 7조 원 대비 분기에 많은 수주를 좀 받아온 상태인데요. 지금 사우디 건이 한 1조 원 정도, 그다음에 GTX-A 사업이 4분기 수주 인식으로 인해서
지금 초과 달성 예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매출액의 60%가 주택 부분 원가 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곳을 포함해서 원가율 개선에 좀 힘입어 안정성이 상당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2010년부터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11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매수가 7만 9천 원이 저점에서 7만 9천 원 이하가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지점이라고 좀 소개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주가 건설사, 대형 건설사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인데 연결 자회사가 3호, 지금 그 남북 경협주로도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3호, 그다음에 뭐 계열사 중에 유화가 아주 양호한 성장을 유지 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한 번 정도 하반기에 저렴한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좀 추천을 드려보는데 우리 산업하고 대림 산업 두 개 중에 많이 고민을 했다가 네. 또 보수적인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박앵커님을 위해서 조금 시총 큰 대림 산업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려봤습니다. 화면에 소개되는 목표 주가가 11만 원이고요. 오늘 현재가가 76,100원.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언급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장 3.3% 하락하고 있는 대림산업. 수주 모멘텀에 대해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 언급을 살짝 해주셨고요. 두 분의 각각 종목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지난 시간 추천주 수익률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 싶어요. 오늘 마침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박재영 차장님의 수익률들을 쭉 한번 보니까요. 뭐 그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뭐 최근에 저희 10월달 이 종목들로 봤습니다. 눈에 띄는 건 저희 한 두어 차례 이야기 나눠봤던 삼강 M&T 그리고요 위닉스 금요일에 오셨던 정 대표님이 위닉스 왜 안 샀냐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위닉스도 또 보이네요. 오뚜기, 롯데칠성, 삼성 SDI 살펴봤고요. 그리고 임주화 전문가님의 수익률 볼까요? 서진 시스템, 네, 서진 시스템과 CJ 제당, 바이오솔루션 그간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내에서 언급 주셨던 종목들 시장 대비 다 확연하게 일단 선전은 했습니다. 각각 한 종목씩 좀 마음에 채이는 종목, 이건 박앵커가 샀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거 얘기 나눠볼까요? 박 차장님 먼저 해주실래요? 글쎄요. 삼강 M&T 아쉬우시죠, 뭐 솔직히? 한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삼강 M&T는 한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빼고. 오늘 뭐 미세먼지가 많다라고 하면 많아요. 되게 이제 공기 질이 안 좋은데 뭐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찝찝한 감이 있죠. 실적이 안 좋을 거니까 실적이 뭐 예상치가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라서 실적 나온 다음에는 한번 뭐 불확실성 해소 국면이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4분기, 1분기를 기대하고 좀 롱텀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한 두세 달? 많게는 서너 달은 미세먼지에 조금 시달리는 뭐 그런 이제 기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위닉스 같은 종목들 뭐 지금 뭐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들 찾기가 좀 애매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면 뭐 틈새 종목들 노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닉스 같은 종목들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닉스요.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죠. 임주화 전문가님 거에서는 전 서진 시스템이 좀 아쉬워요. 제가 사실 그날 방송 출연하고 나셔서 한 주 내내 서진 시스템을 한 번씩 현재가가 어떻게 되나 검색을 했었거든요. 일단 저는 서진 시스템도 지금 좀 아쉽지만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이틀 뒤에 일본 특허 기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 좀 전에 사두는 것도 괜찮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트 내에 또 바이오 종목 하나를 넣어봐야 되나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연내에는 하나 정도는 꼭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장에 또 막 올라가는 바이오 종목들 뭐 제약주겠죠. 바라보고 있으니까 속도 좀 쓰리기도 한데요. 사실 그 종목이 내 종목이 내가 사고 나서 그렇게 급등해줄 것이다라는 뭐 보장이 없으니까 바이오 종목도 언제 곧 또 급락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우려, 걱정이 항상 저를 좀 발목 잡는 것 같아요. 박 사장님, 오늘 제가 뭘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쉬는 게 나을까요? 일단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비중을 좀 줄이자. 비중을 좀 줄이자. 한 30%대로 줄여놓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오늘도 1,400억 팔고 있거든요. 기관 3,300억 팔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 선물은 계속 팔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형주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개별 종목에 따라서 올라오고 내려오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 시장이 올라올 수 있느냐에는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며칠 올라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10월 한 달 동안 거의 20%가 빠졌는데 전일 몇 프로 올라왔다고 이제 시장 됐어. 이거는 정말 위험한 마인드거든요. 20% 빠진 걸 걱정해야지 20% 빠졌다가 한 4, 5% 올라왔다라고 희희낙낙하는 거 정말 시장에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올라왔을 때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악수하고 뭐뭐 하자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시장 안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올라왔을 때 조금 줄이고 확신이 섰을 때 조금 덜 먹더라도 지수가 절반 이상 회복했을 때 저는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전하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요. 사는 것보다는 관망하든지 조금 더 현금 비중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박 차장님은 지난주와 좀 동일하게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네, 음악이 나오는데요. 임주아 전문가님 의견 듣고 결정할게요. 짤막하게요. 저는 그 미국 중간선거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그 장하성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수현 사회수석 들어오는 부분들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득 주도형 성장이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수 부양에 충분히 배경이 될 수 있을지가 조금 체크해봐야 될 부분인데 오늘은 조금 쉬시는 것도 월요일이잖아요. 네. 주식은 화수목부터. 네, 두 분 다 오늘은 좀 쉬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시간 여부를 놓고 두 분이 말씀 주신 종목을 포트에 노려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 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낙폭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만 낙폭을 줄이는 거죠.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또 11월 초에 저희가 짚어봐야 될 대외적인 이벤트 이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박 차장님의 비중 축소, 선뜻 이 세 종목 중에 혹은 세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스럽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모든 것을 홀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차장님, 네. 답답하시죠? 시장이 자체가 답답해요. 저는 괜찮으시고. 이건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거예요. 지금 팔아야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그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팔기 애매하고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들어가도 되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의외로 답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덕분에 제가 조금 마음 편하게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임주아 전문가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각 12시 40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